자, 일단 우리가 기도랑 식도랑 다르게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기도랑 식도요? 이름이 다르죠? 기도, 식도. 식도, 음식, 음식이 지나가는 길, 기도, 호흡이 지나가는 길, 여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근데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지만 이렇게 들면 기도가 열려요. 그러니까 왜 호흡에서 이렇게 밤에 잘 때 베개를 이렇게 하고 자면 호흡이 어렵잖아요. 이게 기도가 눌려서 그래요. 근데 목을 이렇게 해서 베개를 여기다 하고 자면 기도가 열려요. 호흡이 편해져. 그래서 높은 베개를 베는 게 아니라 목에 목베개를 베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대신 기도가 열리면 식도가 닫혀요. 같은 공간에서 기도가 열려버리니까 식도가 좁아지는 거야. 그러면 식도가 열려지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식도가 열려요. 기도가 닫혀지고 호흡이 양이 적어져요. 대신 음식이 넘어가는 게 쉬워. 그래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잘 넘어가죠. 막 상추사 이만큼 싸도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짓을 해요. 닭 마냥. 닭은 먹고 들어서 털어넣죠. 그러면은 닭 같은 경우 이 구조가 달라서 음식물을 씹어넘기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넘어가요. 근데 비타민을 먹을 때 꼭 닭처럼 먹는다? 안 넘어가요. 자기 자기. 네, 약 먹으면 자기 막 이렇게 먹잖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숙여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에너지팩을 보면서 숫자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숫자가 많다고 느낀 이유가 뭘까? 저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어서요. 이제 음식은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잖아요. 네. 밥, 반찬, 음식은 많이 먹는데 왜 비타민을 그렇게 양이 많다고 느꼈을까? 기존에 약의 생긴 모양과 비타민의 생긴 모양이 같아요. 약하고. 생긴 모양이 병제를 만들어지면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생긴 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약은 아픈 사람이 먹는다.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두통이 있을 타이레놀 하나 먹는다. 막 이런 하나 정도지. 그걸 두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 먹어버리면 사람처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사량이 되는 게 있거든, 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놨어요. 약은 치사량이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보는 순간에 심리적인 위압감이 생겨요. 근데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음식물에 들어있어요. 가령 사과에 있는 케세틴이라든가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영양소는 다 음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많이 먹으면 죽나요? 안 먹으면 죽죠. 그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 안에 있는 영양소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양소가 부족해. 그 와중에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수렵 생활을 할 때는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 그리고 내 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단백질, 얘들은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 그러니까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먹을 수 있는데 무조건 먹어라. 그러니까 지나가다 나무 열매만 보면 따먹는 거야. 근데 그렇게 따먹다 보니까 독이 있는 열매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경험으로 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독은 피하고 먹게 되고. 근데 달달한 것들은 독이 대부분 없거든. 그래서 달달한 것들 찾아. 그럼 찾으면 또 기분도 좋아지죠? 에너지 생기죠? 그래서 그게 세팅이 돼 있어요. 수십만 년간, 수만 년간 세팅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근래에 50년도 안 된 이 시간 동안에 탄수화물 너무 풍부해졌죠. 너무너무 풍부해졌어요. 그 탄수화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지방으로 전환돼서 쌓이는 비만이죠. 근데 탄수화물이 맛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맛있다.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담배나 알코올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아니잖아요. 그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술이 탄수화물 아니야? 완벽한 탄수화물이에요. 완벽한. 그것도 첨가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먹으면 달달하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달달하고 표현, 입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좀 이따 보면 달아. 알코올 날아간 다음에 달아. 그게 왜 그러냐면 첨가돼 있어요. 그래야지 또 먹거든. 왜 떡볶이를 좋아할까요? 맵단짠. 자기가 매운맛 중독이라서 착각을 해요. 그 단맛 중독이에요. 실제로 마약의 27배의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게 설탕이에요. 단맛. 그 단맛의 중독을 술에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단맛 중독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음주를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자, 알코올 자체가 산성 물질이에요. 산성이라고 하는 소리는
산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 금속에 그 공기 중에 수분에 노출되면 자꾸 이렇게 금속이 녹슨. 녹슬죠. 녹슬는 것만 내 몸도 녹슨단 말이에요. 근데 금속이 녹슬면 금속이 떨어져 나가죠. 이것 마냥 내 몸의 혈액 안에 산성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 그걸 맞추려고 안 맞추면 죽어요. 내 몸이 산화하는 걸 안 맞추잖아요. pH가 7.4 정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7.2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요 산혈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강제로 뭐를 하냐면은요 칼슘으로 맞추는 거야. 칼슘으로 맞추는데 칼슘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혈액 안에 있는 칼슘으로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얼른 먹어줘야 되는데 술안주를 먹는 게 칼슘을 먹나요? 뭐 생선 뼈 씹어 먹고 닭뼈 씹어 먹고 소뼈 씹어 먹고 이렇게 하나요? 고기만 발라 먹죠. 네.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고기도 또 산성 물질이다. 2중, 3중으로 산성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을 그래요. 거기다 튀김 먹잖아요. 튀김도 또 산성 물질이야. 튀김은 또 뭘로 튀겨요? 튀김옷 입히잖아요. 그거 다 탄수화물이고 지방 산화하고 그럼 최악으로 이제 몸이 치닫기 시작하는 거야. 음주 시작하게 되면 음주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안주까지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만 먹어라. 안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문제가 되니까. 더 커지니까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뼈에서 근육에서 빼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음주를 하면은요 퇴출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근육이 녹아버려 근육이. 뼈에서 빼오기 전에 근육부터 빼와요. 더 빠르거든. 쉽거든. 기껏 동기훈련 해가지고 동기훈련 동안 내내 먹여놓고 칼슘 먹여가면서 운동시켜서 근육에다 탁 집어넣어놔. 그래야지 운동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팍 쓰거든요. 근데 그걸 기껏 넣어놨더니 미안해요. 술을 처먹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육이 치명적인데 근육이 운동선수만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빼와야 돼? 칼슘? 네. 뼈. 그쵸. 뼈나 치아에서 빼와야 돼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잇몸이 다 무너져 버려요. 뼈보다 더 빠른 게 잇몸이잖아요. 근육 다음에 잇몸이겠죠. 그래서 빼와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빼올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칼슘이라고 가정해요. 이 두들겨. 어서 뺄까 두들겨. 그러면 이런 모서리에서 뺄 수도 있어요. 좀 물른 데서 뺄 수도 있어요. 한 번 뺀 데는 기억이 돼요. 어디서 쉽게 빠지더라. 거기서 또 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진행돼 버려요. 그럼 이게 잇몸에서 피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잇몸에서 피나는 거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칼슘이 부족해서 또 하나는 비타민 C 계열병이에요. 비타민 C 부족. 자 그러면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치매 강의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뇌에는 부분 나뉘어요. 전두엽, 후두엽, 관내, 중내, 소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전두엽 앞전자 여기죠. 여기가 관할하는 게 뭐냐면 이성이라는 걸 관할을 해요. 이성. 자, 이성적이다라는 게 뭐죠? 누구를 보고 이성적이다라고 판단하고 누구를 쟤는 너무 감정적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성과 감정. 자, 감정적이라는 얘기 뭐죠? 욱하고 그런 거는 뭐 갑자기 슬퍼지고 좋은 말로 감정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조울증이죠, 완전히. 그쵸? 여기 전내가 파괴되면은요, 이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용감해지죠. 지나가다 막 욕하잖아요. 전내가 파괴돼 버려요. 근데 왜 전내가 파괴되냐면 알코올은 위에 들어가는 순간에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독해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위부터 흡수 시작해요. 보통 위를 흡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는 소화기관인데 분해한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위부터 흡수가 가능해요. 소장대장으로 넘어가면 더 문제가 되니까 위부터 빠르게 흡수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얼른 간으로 보내요. 근데 간에서 보내서 그걸 분해해내야 되는데 분해를 하는 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뒤에서 적체되는 거야. 최근에 수혜주냐 적체된 것 마냥 적체가 돼. 적체가 되는 동안에 이게 어디로 보관되냐면 뇌로 올라가 버려요. 담배나 술이나 할 때 담배는 뇌로 못 올라가요. 담배가요? 네, 뇌로 못 올라가요. 차단시켜 버려요. 근데 술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저장됐다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술을 먹다 보면 기억이 필름이 끊기죠. 탁 끊긴단 말이에요. 왜 끊기냐면 거기에 적체돼서 뇌가 적체돼가지고 그래서 간에서 열심히 해독을 해. 그럼 해독하면 이제 레슨 했다고 뇌로 오는 거야. 그때서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알코올을 먹으면 머리가 뽀개질까?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혈관이 확장된다고 하죠. 확장되긴 해요. 전 얘기해요. 개뿔치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장되는 순간에 얘가 혈당을 확 높여요. 확 높이면 얼마나 끈적끈적해지겠어요?
먹는 순간에 확장되는데요. 끈적끈적해진 상태로 다시 줄어들어요. 그러면 혈액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넓혀놨어. 어우,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 피부도 막 좋아. 그런데 딱 지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넓혀놓은 상태, 왜 넓혀놨겠냐고. 끈적끈적하게 지나가니까 넓혀놓은 거야. 근데 이게 줄어버려요. 돌겠어요? 피가? 뭔가 깨지는 거죠. 알코올 너무 좋지 않아요? 기능들이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기억력 좋아질까요? 당연히 뇌세포도 파괴돼요. 다른 부분도 다. 알코올에 대해서는 알면은요, 입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왜 우리가 약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곡주, 성질이 따뜻한 곡주 한 잔. 옛날에도 그런 얘기, 세 잔 먹으면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본다며. 세 잔을 먹으면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술을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을 먹어버리잖아요. 그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먹으면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뼈하고 치아하고 전두엽을 말씀드렸어요. 전두엽이 그렇게 파괴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라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언급 드렸는데 그럼 왜 수족냉증이 생기느냐? 자, 알코올이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확장시켰다가 줄어든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뇌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도 다 힘들어져요. 근데 모세혈관도 힘들어져서 가대나 지금 가기도 힘든데 신장에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펌핑을 해야 된단 말이야. 피를 보내줘야 돼요. 피를 펌핑을 해서 보내준다고. 신장에 방이 4개가 있어요. 우리가 하트라고 표현하지만 하트 모양이 아니야. 어쨌건 방이 4개가 있어요. 여기서 한쪽에서 펌핑을 탁 줄이면 온몸으로 쫙 가요. 대동맥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끝까지 돌아서 일로 들어오질 못해요. 얘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범위가 모세혈관까지 또 어려워요, 사실은. 대동맥, 중동맥, 소동맥까지만 가요. 모세혈관부터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이게 가서 쪼개지고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모세혈관에는요, 여기서 미는 힘으로 가면은 터져요, 다. 못 가요, 거기까지. 그러면은 모세혈관 돌아서 다시 정맥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정맥으로 돌아올 때 여기 근육들이 있어요. 이 대동맥은 혈관막이 삼중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늘어나는 것 같다. 이 탄성이 좋아야 돼. 이 삼중막으로 되어 있는 이 압력을 견디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쫙 가요. 근데 여기 모세혈관 가면은요, 압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돌까? 이쪽에 정맥으로 가면 정맥이 이렇게 판으로 돼 있어요. 아, 저 거꾸로 그렸다. 어쨌건 이쪽으로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막이 막혀, 이렇게. 이렇게 원래 열다가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버리는 거야. 그 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진행. 한 칸 한 칸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넘어가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 근육이야.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가장 멀잖아. 가장 밑에 있잖아요. 심장에서 보내서 심장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야. 뭘로 끌어올려? 펌프로. 그 펌프가 종아리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아까 얘기했죠. 알코올을 먹으면 녹는다고. 종아리 근육이 없죠. 종아리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아리뿐이 아니라 허벅지까지 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없는 거야. 펌프가 고장나버린 거야. 그럼 피가 돌겠냐고. 족탕 아무리 해봐요. 발바닥 아무리 자극해봐요. 더나. 거기 발바닥 자극하는 순간에만 조금 뜨뜻한 것 같아. 피가 돌아야 뜨뜻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극해봐요. 빼면 끝이지. 근육 살려야 돼요. 근육이 돌아서 이게 근육이 힘으로 밀어줘서 심장으로 와야 된다고. 심장으로 와서 심장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폐라 간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나쁜 거 버리고 퇴독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일로 와서 다시 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쏴주는 거라고. 그래서 피가 팔자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쏴주고 빨아 당겨서 다시 걸러주고 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약간 비대하게 생겼어. 옆으로 삐따닥하게. 얘가 작아. 이게 커. 이게 작아. 이게 커. 이게 삐딱하게 생겼어요. 그럼 운동을 하셔야겠네. 그죠? 허벅지 운동, 종아리 운동 하셔야겠네요. 아니 운동 좀만 하면 이 혓바늘이 나오고. 자, 왜 그러겠냐고.
하긴. 자, 생각을 해봐요. 남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편분이 사무실에 앉아가 펜자만 굴렸어요. 근데 사무실이 어느 날 문을 닫았어. 그래가지고 실직을 당한 거야. 근데 생활비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큰 맘을 먹고 노가다를 가시는 거지. 노가다 하루 갔다 오면 죽어요. 왜 죽어요? 몸이 적응이 안 돼 있거든. 근육이 없거든. 맨날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육이 어디 있겠냐고요. 생긴 거면 허우대만 멀쩡하시잖아요. 근데 일할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승희 씨가 얼마 전에요. 저가 하는 걸 흉내를 낸답시고 여기를 지하에서부터 20층까지 걸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되게 해딱거리고 있더라고요. 소파에 턱부덕이 앉아. 왜 그러나 그랬어요. 걸어 올라왔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헐떡거릴 일이 아니거든. 페이스를 조절했어야 되는데 페이스 조절 안 했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너무 부족했던 거야. 알았잖아요. 몸살 알았어 나. 3일 동안 알았어요. 자, 그거 한번 걸어 올라왔다고. 시간이 어떻게 올라가? 제가 지하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걸어오는 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을 걸어 올라와요. 근데 페이스 조절해요. 근데 저도 저번에 한번 제가 운동하는 걸 인증하겠다고 동영상을 찍는데 20분까지 걸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들고 찍으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 뛰었어요. 지하부터. 오늘은 좀 빨리 올라가야지. 7층까지 올라가는데요. 막 이게 좀 뛰었다고. 7층에서부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내가 평소에 걸어 올라오는 저의 체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버린 거야. 안 맞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근데 근육이 그렇게 없는데 운동 조금 했다고 그게 똑같으면 평소랑 사람이요? 기계를 갖다 붙여놓지 이렇게? 펌프를. 기계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갖다가 부품을 바꿔버리면 돼요. 사람이잖아. 못 바꾸잖아, 부품을. 부품 갖다 바꾸셔요. 이렇게. 부품을 못 바꾸면 이렇게 와이프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목표치가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목표치가. 내가 요만큼이 한계다라고 하면 이 한계를 끌어올리는 방법 여기서 20%. 내가 만약에 스쿼드를 10개 할 수 있다. 그럼 12개. 20개 할 수 있다. 24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야. 싹싹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이거 천천히 움직여야 돼. 운동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못하겠어.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그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해야지 급격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 한 번만 더가 그렇게 중요해요. 비즈니스건 삶이건 운동이건 간에. 그놈이 한 번 더를 못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평균치가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하면 이게 죽어내려요. 무조건 죽어내려요. 운동이건 비즈니스건 전부 똑같아요. 내가 이거를 한 번 더를 못 넘어가면 계속 줄어들어요. 쪼그라드는 거야, 인생 자체가 다. 근육 쪼그라드는 것 마냥. 그러니까 한 번 더예요. 한 번 더 해야지. 거기서 10번만 더. 딴 사람들은 1시간 안 되는데 나는 지금 10분 하고 있는데 내가 20분 이러면 안 돼. 그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나는 운동이 체질적으로 안 맞나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한 번만 더. 그러니까 남편분이 만약에 이제 체력적으로 그 100m를 15초에 뛴다고 가정하시자고요. 사모님이 뛰었더니 22초야. 내가 남편 쫓아가지고 죽으라 쫓아가지고 다시 그 다음 100m를 또 쫓아가요. 가다 쓰러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만의 패턴이 있는 거야. 남과 비교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만의 패턴보다 한 번 더. 그것만 하셔가지고 키워나가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칼슘이 빠져나가냐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신경 비타민이라고 해요. 신경 비타민. 뼈에 들어가 있는 구성 물질이기도 하지만 아까 혈중 안에 산도를 조절하시기도 하지만 신경에도 관여를 해요. 근데 이게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짝을 이뤄서 신경에 관여를 한다고. 칼슘, 마그네슘 관여해서 루바. 신경에 관여를 해요. 근데 이게 칼슘이 부족해지면은요, 칼슘 2대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얘들이 전부 다 떨어지면서 신경이요, 작동을 똑바로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 잠이 쉽게 안 들어. 플러스해서 얘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게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D, 세로토닌 만들어지잖아요. 햇빛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피부에서 그냥 보이거든요. 햇빛 너무 안 보시거든요. 예, 그러면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돼. 그럼 칼슘이 장에서 재흡수가 안 돼요. 이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잠 쉽게 오겠냐고. 안 와. 칼슘 부족해서 조금만 민감하면은요 바로 깨요. 안 오고 바로 깨고. 한번 화장실 갔다가 예. 잠이 안 와요. 막 밤에 3시, 자다가 4시. 화장실을 왜 가요? 전립선이 안 좋으신가? 모르겠어요. 꼭 깨요. 따로 자야지 뭐. 물 많이 먹잖아 저희. 아니 밤에 많이 안 먹어. 그래도 많이 자제하고 했는데도 음. 꼭 한 번 깨면은 2시 반에 깼다 이러면 이제 3시부터 잠이 안 와. 날을 새고 4시에 깼다 이러면 이제 3시부터 그때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나를 새시면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 시험 공부. 근데 머리가 멍해지잖아요. 네. 이미 기억력까지 깜빡깜빡하고 계실 텐데. 자꾸 막 물 틀어놓고 막 쏟고 있고 막 자꾸 미치겠어. 어, 음. 술 때문에 그래요. 축하드려요. 지 몇 살이시죠? 47? 47? 74년생? 75. 15년. 75년생? 17. 47? 우리랑 나이로 47. 네. 네, 만으로 46, 75년생이면 20년간 그러셨다고요? 그럼 20대부터 하셨다고? 거의 30년이시네. 주구장창 그렇게 먹진 않았고 애 낳고 나서부터 좀 심하게 그러니까 애기 난 게 언제예요? 2007년이요?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7년생이잖아 제가. 14년 사이에 15년 동안 그러셨잖아요? 그럼 15년이면 남들보다 한 45년 정도 빨리 뇌가 맛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년 동안 그러셨으면. 이거 빨리 풀어내줘야 돼요. 그리고 참 칼슘 얘기에서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칼슘을 그렇게 이제 빼놓잖아요. 빼놓으면 이게 깬다고 했잖아. 깨서 갖고 온다. 갖고 오면은요 칼슘은 입자를 쓰는 것 아주 미세한 걸 써요. 아주 미세한 입자를 쓰는데 이렇게 깨면은 덩어리잖아. 덩어리. 이 덩어리 못 써요. 그럼 이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덩어리를 가지고 어디다 가는 거냐면 그래서 만약에 칼슘 입자가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입자를 하나 빼려고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100배 훨씬 더 많이 몇 배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하여간 몇 배 훨씬 더 많이 깨게 돼요. 뺏겨. 그리고 이 덩어리를 어떻게 되냐면요 불러서 어디로 가요? 신장이나 간을 통해서 내보내야 돼. 왜 간을 통해 내보내냐면 간에 담즙상을 해가지고 장으로 내보내는 거거든. 신장을 통해서 오줌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변 대변으로 내보내야 돼. 이 칼슘 덩어리가 가서 뭉치는 거가 결석이죠. 요로결석, 신장결석, 담낭결석. 자, 결석 생기는 원인은 뭐다 그러면 칼슘의 부족이다. 자, 이게 칼슘이 어디를 통해서 가요? 혈관을 통해서 가요. 혈관을 통해서 가면서 깼으니까 삐쩍삐쩍할 거 아니야. 삐쩍한 게 혈관을 긁는다 안 긁는다? 혈관 터지네. 그래서 그걸 또 뭐가 막아야 되죠?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막아요.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겠죠? 누가 올린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가.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벽에서 이렇게 쌓이는 거야. 점점 쌓이면은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겠죠. 혈액순환이 쉬워질까? 안 좋아지죠. 근데 평소에도 술 챙겨 돼버려요. 원래 술이 취해서 애가 혈액이 뻑뻑해졌을 때 기억력이 안 좋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데 이게 지속이 돼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혈액 순환이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술이 취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말짱해. 왜 그래요? 술 먹었을 때 벌어지니까 강제로. 완전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건. 그런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코올 중독 해결하려면? 술 안 먹어요. 패면 되죠. 아까 걔는. 그럼 그 결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막 갑상선 여기 막 유방 뭐 간에 혹 같은 거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건 이제 염증이거든요. 염증이에요, 그게? 예. 혈액이 산화하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아까 비타민 C 부족에서 그 괴혈병 얘기했잖아요. 비타민 C가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그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스트레스가 칼슘이 없으면 더 많이 발생을 해. 그래서 칼슘이 다 뺏겼잖아. 그래서 많이 써야 되는데 신장에서 계속 쓴단 말이에요.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계속 올려요. 그리고 장에 있는 위쪽에 있는 샘창자 쪽에서 거기에서 비타민 C를 보관을 해요. 근데 비타민 C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비타민 C요? 많이 필요해요. 계속 필요해요. 칼슘은 계속 필요해요. 근데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조절해 줄 때는요 칼슘과 비타민 B로 해요. 근데 칼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술을 먹어놨는데 갑상선 좋겠어요? 갑상선과 북갑상선에서 쓰는 건 칼슘과 비타민 B예요. 근데 칼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또 신경을 똑바로 전달을 못해요. 온몸에 염증 덩어리로 가요. 제가 예전에 같이 있던 직원분이 있었어요. 소주를 거의 끼고 살아요. 나 몰랐어. 그러는지. 밥 먹으러 나가면 꼭 한 병씩 먹고 들어와요. 이제 하도 지랄을 하니까 문제가 돼서 와이프가 지랄을 하니까 이제 숨 모아서 먹는 거야. 숨 모아서 먹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오전에 한 병, 오후에 한 병, 아니 오전에 반 병 먹고 담가놓고 오후에 또 반 병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강제로 갖다 입원시켜버렸어요. 강제로 입원시켜놓고 입원시키고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졌는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시골로 보냈죠. 요양 좀 하고 와라. 어머님께서 아들이 빼짝 말랐거든. 술 먹으면 빼짝 말라요. 근육이 말라버리니까 빼짝 말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쓰러워서 옛날 어르신의 생각으로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말랐잖아요. 그래서 야 막걸리라도 먹어라. 든든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이잖아. 어머니는 몸 좋아지라고 막걸리 얘기한 거야. 왜냐면 든든한 옛날 어르신 든든했었거든. 그게 일하다가 에너지를 넣어야 되니까. 그때는 논밭을 뛰어야 됐는데 그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였던 거예요. 막걸리가. 그걸 또 드시기 시작했네. 또 안 되는 거야. 또 입원시키고. 그리고 제가 데리고서는 저는 좀 무서워했거든요. 좀 데리고서 했는데 데리고들 딱 갔는데 저희 시골집으로 갔는데 가방에서 소주병이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지갑 없는 거 알아요. 지갑을 줬겠냐고 술 취할까봐. 근데 그 자리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우리 시골집에서. 꺼지라고. 저보다 별로 나이 안 많았어요. 11년밖에. 꺼지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또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자다가 그 정도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 좋아했겠어요? 각방 썼겠죠? 3일 뒤에 알았어요. 죽은 거를. 간이 서서. 집에서 보통 젊은 사람이 죽으면 부검하고 난리 나잖아요. 알코올은 진짜 무서워요. 요번에 뭐 물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서민들 힘든데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술을 왜 처먹어 이씨.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라다가 속 참았어요. 얼마나 욕을 먹을지 아니까. 옛날에 그 월드컵 때 아니 왜 지랄들하고 차 위에 올라 뛰어다녀. 남의 차 위에. 지들 좋으면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렸다가 욕 뒤질라게 먹었거든요. 매국노라고. 무슨 매국노야. 지들이 문제인 거지. 아니 남들 잠을 자는데 왜 뛰어다녀. 그것도 남의 차 위에까지 뛰어 올라가서. 술값 더 올려야 돼요. 못 먹게. 술값이 싸서 먹는 거지 그렇게. 막걸리값 오른다고 5,000원 식당에서 5,000원 낸다고 그러는데 식당에서 소주값 한 10,000원, 15,000원 받아야 돼. 그래야지 못 먹지. 담배값 올리면 술값 왜 안 올릴까? 너무 약해요. 그러면 좀 안 드실라나?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옆에 남편분이 계시고 저랑 이제 2번밖에 못 봐서 지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도 루마 넣었어요? 이 선생님 지금 이렇게 눈이 네. 자꾸 안 보이고 그런 게 원래도 시력이 안 좋은데 네.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간도 그렇고 모세혈관도 그렇고. 나 지금 황반변성이 이쪽에 네. 있는데 축하드려요. 눈도 잘 안 보여. 지금 위궤양이 심해서 지금 속이 안 편해 막. 축하드려요. 자기야 여기 말을 안 하는 게 있네.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넣어야 되는지.